올해가 만약에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달 전보다 아니면 3달 전보다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 2차전지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내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 가격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본업은 전업투자자입니다. 투자 전문가 이런 거 아니고 저도 같이 구독자분들랑 투자 아이디어 공유하고 투자 관련돼서 같이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제 수입의 주된 그거는 전업 매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된 제 유튜브 채널을 도와주는 회사가 생겨서 유튜브 채널 관련돼서 도와주는 회사랑 협업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유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되면 한시적으로 금지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대략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한 1조 정도를 샀고요. 코스피에서는 대략 3조 5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반면에 또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는 상당히 큰 그 수량으로 1조 이상의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2차전지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관심과 2차전지에 대한 이 높은 순매수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은 저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양호한 상황인데 결론은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려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약간 비트코인 쪽에 좀 쏠려 있지 않나. 근데 비트코인이 예전 같았으면은 비트코인이랑 주식이랑 같이 가는 장세의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비트코인이 높은 강세를 보이면서 철저하게 좀 주식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좀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주식이랑 많이 견줘서 비교되는 게 이제 채권이라는 상품인데 채권도 생각보다는 좀 여유치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저는 이제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매매를 합니다. 근데 매일 매매를 할 때 2달 전보다 아니면 3달 전보다 매매할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확실히 좀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2차전지는 열심히 팔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은 반도체에 엄청나게 치중돼서 3조 지금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11월 달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조 산 건데 코스피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역시나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샀고요.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사고 있어서 코스닥에서는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기기 인프라 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일부 화학 업종을 산다든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2차전지 파는 건 맞고요. 2차전지 외에 다른 업종에서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상당히 주가가 회복이 전혀 못 되고 있죠. 요 표 띄워주실 건데 코스피가 최고점 대비 24% 빠졌고 코스닥이 21% 빠졌는데 2차전지 실적 추정이 가능한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48개 업체는 고점 대비 여전히 평균 50% 딱 빠졌습니다. 근데 50% 빠지면은 사실 주가는 100% 수익이 나야지 회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차전지에서 모든 업종이 다 빠진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동화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전회액 쪽이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 2달 동안 38%의 엄청나게 좋은 수익률을 나타냈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 20% 가까이 20%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전회액이 확실히 IRA 관련된 세부 규정, FEOC 관련된 세부 규정에 이 전회액이 좀 수혜주로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타 소재 부품 쪽에
알박의 사마알미늄과 DI 동일이 최고점 대비로는 20%대밖에 안 빠지면서 사마알미늄과 DI 동일은 IRA 수혜랑 무관하게 꾸준히 계속 최근 3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양극재 5대 천왕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000% 넘는 수익률에서 500% 딱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500%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에코프로 관련돼서는 밸류에이션 논란은 나오고 있지만 에코프로 관련된 자회사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개선세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실적 개선세가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그 너무 이제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숫자를 더 명확하게 좀 체크를 하시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의 포스코홀딩스는 당장 이제 올해 11월 달부터 상업 생산이 들어갔죠. 수산화 리튬 관련된 상업 생산이 들어갔는데 그거 관련돼서 아마 빠르면 내년 말 24년 말에 매출이 반영이 될 건데 그 반영된 매출이 실제 지금 네이버 금융의 컨센서스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될 경우에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리튬 매출 반영이 안 된다고 가정해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보니까 포스코의 연간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하락 관련돼서 요 첫 번째 표 띄워주실 건데요. 수산화 리튬 평균 가격이 업계에 따르면 1분기에 75, kg당 75달러, 2분기에는 kg당 45달러, 3분기에 35달러까지 빠졌거든요. kg당 35달러면 톤으로 치면 35,000불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수산화 리튬 가격이 5만 불 기준으로 많이 잡으시는데 35,000불이니까 1분기에 비해서는 뭐 반토막도 더 났고요. 그러니까 대략 60% 이상 빠졌고 보통 예상하는 수산화 리튬의 적정가인 5만 불보다는 한 대략 20-30% 빠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산화 리튬 가격 관련돼서 2차전지 업체들의 밸류체인에 가장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계속 언제까지 빠질 거냐 그건 뭐 사실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리튬 가격의 생산 원가가 대략 15불에서 2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15불에서 20불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가격이나 탄산 리튬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에서 20%가 빠질 경우에는 탄산 리튬 기준으로 생산 원가 수준에 도달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15에서 20% 이상 리튬이 빠지게 되면 리튬 업체는 역마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리튬 업체들은 역마진 날 경우에는 생산을 급격하게 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기준으로 14만 위안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리튬 생산 업체들의 생산 캐시 코스트, 생산 원가 비용이 약 10만 위안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 진짜 더 많이 빠져야 최대 하락폭이 20% 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리튬 생산업체 1등인 엘바말이 24년 1분기까지는 조금 다소 이익 관련돼서 부진할 수 있다. 이익 관련돼서 소강 국면일 수는 있지만 24년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 관련돼서 정상화될 거라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1등 리튬 업체인 엘바말이 이 리튬 관련돼서 가격적인 부분, 수익적인 부분을 언급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리튬 관련된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리튬 가격 업체들이 왜냐하면 공급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리튬을 아무 업체나 다 그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튬을 생산을 조절하는 엘버말이나 SQM이나 뭐 중국의 틴치 리튬이나 이렇게 글로벌 상위 업체들이 리튬의 가격을 가지고 이제 공급량을 극도로 조절하면 조금만 리튬에 대한 수요 반등세가 나오면 리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생산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재고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순간 가격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리튬 재고가 그럼 지금 줄어들고 있냐?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 업체들도 큰 폭의 마진 손상을 감안하면서 악성 재고를 떨고 있고요. 그래서 리튬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이익 구조가 정상화되냐, 내년 2분기가 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전에 항상 이 가격,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있는 거지만 원자재 가격도 주가와 마찬가지로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까지 계속 리튬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산 원가 기준으로 리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 악성 재고를 빨리 떨어내고 리튬 가격을 정상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게 실제 리튬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2분기에 이익 정상화 된다고 업계에서는 밝혔지만 조금 더 빠르게 내년 1분기 말이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양극재 업체는 리튬 가격에 가공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 가공 마진으로 양극재 업체가 이익률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리튬 가격이 빠지면 양극재 판가도 비싸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공 마진을 조금밖에 못 붙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 빠진 것만큼 판가에 반영을 해야 돼서 리튬 가격 빠지면 사실은 실제 양극재를 파는 판매 제품가를 비싸게 못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리튬 가격이 조금 올라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 리튬 가격 올라가는 것보다 양극재 판가를 훨씬 더 비싸게 받아서 최근에 악성 재고 때문에 비싸게 못 팔았던 싼 재고들을 상당히 빨리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튬 관련돼서는 2차전지 밸류 체인 중에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마진을 자랑합니다. 실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리튬에 대한 그 마진은 예를 들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탄산 리튬을 미국에서 싸게 들어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마진도 대략 25%에서 30% 이상의 마진을 받는데 포스코 같이 아르헨티나 여모 리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고 품질의 리튬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80% 정도가 되고요. 호주에서 광석 리튬으로 가져오는 마진 같은 경우는 대략 50% 마진이 되기 때문에 리튬 업체들이 굉장히 이 높은 마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뛰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석유를 생산하는 업체인 엑슨모빌도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에 뛰어들 정도로 높은 마진을 예상하고 있고, 리튬에 뛰어든다는 거는 굉장히 리튬 생산하고 가공하는 거에 대한 보증,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가공하는데 필요한 적정 그 기간이란 게 최소 7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7년 이상 걸리지만 7년 이상 그 시간을 극복하고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완전 후발업체에서 엄청나게 높은 자본력을 투입해서 7년이란 기간을 이익을 못 내고 버텨서 7년 돼서 이제 대략 7년에서 8년 정도 버텨서 리튬 업체로 되면 그때부터는 50% 80%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엑소모빌 같은 데도 완전히 후발업체거나 리튬을 전문 개발하는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리튬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 높은 마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리튬을 가공하는 업체는 많지만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가 일종의 독점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사 측면에서는 친환경 인프라, 친환경 미래 소재, 친환경 철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소재 중에 대표적인 2차 전지만 매출 62조까지 세운다고 밝혔거든요. 2030년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게 구체화되는 게 당장 올해 11월 달부터 광양에서 수산화 리튬 상업 생산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연간 42만 3천 톤이고요. 42만 3천 톤이면 전체 전기차 시장의 대략 한 13에서 15%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리튬을 생산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켈입니다. 니켈, 고순도 니켈을 24만 톤 생산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100만 톤,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죠.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이 음극재를 37만 톤 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관련돼서 리튬과 니켈과 양극재, 음극재 외에 기타 차세대 소재의 9,400톤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단결정 양극재를 광양 공장에서 3월 달에 상업 생산을 시작했는데 광양 공장 외에
포항에 있는 공장도 단결정 양극재를 추가적으로 상업 생산을 빨리 가동을 땡기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어서 이 단결정 양극재 관련돼서는 에너지 밀도 측면, 수명 측면, 그다음에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고,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은 생산 원가를 대략 6에서 11%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단결정 양극재를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출 기준으로 3분기에 4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포스코 공장까지 크게 확대하고 증설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으로 치면 2030년까지 매출 62조를 보고 있고, 62조 중에 리튬 관련된 매출이 대략 한 13조에서 15조, 나머지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기타 친환경 소재 쪽에서 한 27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타이틀 단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차별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사실은 올해가 만약에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내년에는 포스코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주가 흐름 보니까 확실히 이 FEOC 관련돼서 2024년도에 당장 적용되는 부품 관련된 게 이제 전액하고 분리막이기 때문에 전액 분리막이 아마 당장 내년 3반기까지는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업체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왜냐하면 전액은요, 재고를 쌓을 수가 없어요. 일단 3개월 이상 되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악성 재고를 쌓아놓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전액은 운반할 때 특수 용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특수 용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액은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로컬라이제이션 하려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이미 엔캠이라는 회사는 압도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고요. 솔브레인도 해외 공장을 갖고 있고, 덕산 테코피아나 동아기업이 미국에 지금 굉장히 공장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현지화가 잘 돼 있는 전액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압도적으로 원래 엔캠이 생산 캐파로는 1등인데 최대 주주의 오버행 이슈가 있었고, 그 부분도 상당히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원래 2등인 동아기업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2025년까지 전액 생산 능력을 연간 15만 톤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벌써 미국 테네시주에 연 8만 6천 톤의 전액 공장 증설을 결정을 했고요. 심지어 4등 업체죠. 덕산 테코피아의 덕산 일렉트라라는 자회사 또한 테네시주의 전액 공장을 2025년까지 6만 톤을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액도 철저하게 IRA 법안에 따라서 중국 전액 업체를 배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미시간에 포드하고 CATL 공장 지었어요. 포드가 심지어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공장도 CATL 공장인데 미국에서 지었고, 포드가 지분도 100%인데 그러면 IRA 수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CATL이 미국에 공장 지었고 포드의 100% 지배 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액 분리막을 중국산을 쓰면 무조건 그 보조금에서 당장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당장 미국에 지금 진출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엔캠, 덕산 테코피아 같은 전액 회사가 수혜를 당장 2024년 당장 내년부터 받을 것 같고요. 캐펙스로는 무조건 엔캠이 1등이지만 동아 일렉트로라이트가 포함된 동아기업이나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2차전지 매출이지만 동아기업은 원래 모회사가 동아마루라는 건자재 쪽이라는 캐시카우를 갖고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반도체 소재 부품 쪽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주목받는 거는 워낙 반도체 업황도 좋아진다고 하고 있고 2차전지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좋아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내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전지란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덕산 테코피아 역시도 2차전지란 모멘텀도 갖고 있으면서 덕산그룹이 갖고 있는 IT나 이 디스플레이 쪽이 내년에 좀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이 양쪽 캐시카우가 한쪽에 2차전지에 치우치 않고 두 가지 업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라든지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동아기업의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캐펙스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기업이 더
전액 관련돼서 월등히 좋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4개의 기업이 다 지금 주가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역시나 전액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성을 띠고 있고 전액이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